8월 2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뇌물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증거로 오늘 채택됐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의도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은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한 배경이 뭔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판결문이 오늘 검찰과 특검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89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측은 일단 이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 능력을 갖춘 공문서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 채택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무죄 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관련해서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무죄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는 물론 사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다만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관 자유심증주의와 독립원칙에 따라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지난해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직권 상정하는 근거가 된 법률 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정보 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 금융거래 추적 등 감시 근거를 담은 법으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 탄압 악용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국회 직권상정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병을 얻은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깨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삼성 직업병에 대해 산재 인정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대법원 선고의 의미와 향후 영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삼성 서초 사옥입니다. 사옥 앞 인도의 이른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등 가족과 활동가들이 천막을 쳐놓고 몇 년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그리고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과하고 배제 없이 보상을 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삼성 LCD 여성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33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1, 2심은 근로자의 질병이나 장애, 사망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입사 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우리나라 평균 발병 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이 씨는 18살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고 이후 아토피성 결막염과 원인 불명 가슴 통증 등에 시달리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삼성 희귀 직업병 피해자들의 몇 건의 승소 사례가 있긴 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모두 고법에서 끝났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산재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법 제도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재 인정이 보다 손쉽게 좀 될 수 있도록 법이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법원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체근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어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네. 부처별 핵심 과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단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문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등 참모들과 각 부처의 실국장들이 참석해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놓고 네. 실행 방안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업무 보고가 아니라 핵심 정책 토의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핵심 논의 과제가 뭐였다고 하던가요? 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네. 관련해서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제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네. 또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뭐 법무부와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법무부 관련해선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된 화두로 올랐고요. 네. 검찰개혁 관련한 두 축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 논의 네. 대상이었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또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네. 검찰 통제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또 수사 기록의 확대 공개,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와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네, 어떻게 보면 박상기 장관보다 훨씬 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들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말은 당부지만 사실상은 지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뭐 특별한 말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업무 보고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핵심 토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경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른바 검찰 과거사 정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네. 박 장관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네. 업무 보고에 동석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사 점검단 설치를 검토 중이며 외부 인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가소송이나 재심 등에 있어 기계적 상소를 지향하도록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들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네.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 힘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법무검찰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조현병이라고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횡설수설하며 은행 직원들을 협박하다가 돈은 못 챙기고 그냥 은행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은행 털이 미수인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4월 5일 2시 20분쯤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현병, 즉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24살 권모 씨가 네. 부엌칼을 들고 이제 은행을 들어가서 네.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네. 뭐 창구를 넘어가는 등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다가 은행 직원이 이제 시간을 끌면서 돈을 주지 않자 갑자기 이제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후 권 씨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그때 이제 뒤이어 오던 경찰에게 체포됐고요. 네. 특수 강도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네. 뭐 은행털이 미수범이 정신질환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간 것도 그렇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그렇고 뭔가 특이한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재판 쟁점이 뭐였나요? 일단 뭐 권 씨가 은행 털이 미수라는 데는 법적 다툼이 없습니다.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이제 권 씨가 돈을 안 받고 혹은 못 받고 은행을 떠난 게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서 은행을 이탈한 건지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형량과 관련된 건데 네. 권 씨를 이제 처벌하면서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느냐 네.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느냐입니다. 네, 뭐 복잡하네요. 먼저 돈을 못 챙기고 은행을 떠난 것부터 보면은 이거는 뭐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수 강도 미수에는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가 있습니다. 네. 형법 제25조 장애 미수는 네. 범행을 시작했는데 곤란한 사정이 생겨서 범행을 미처 이제 못한 경우를 말을 네.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적인 사정으로 범행을 중지를 한 걸 말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네. 손님이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네. 성폭행을 못하고 도망간 경우, 네. 이 경우는 이제 장애 미수에 해당하고요. 네. 반면 이제 중지 미수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 네.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면 네.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성폭행을 멈춘 것, 이거를 이제 중지 미수라고 합니다. 네. 권 씨 경우에는 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권 씨의 경우에는 중지 미수가 아니라 장애 미수라는 게 이제 배심원단의 일치된 판단이고 네. 이제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점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검찰은 권 씨가 이제 은행 직원들이 돈을 안 주고 시간을 끄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떠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심원단은 이제 검찰 주장을 수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권 씨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특수강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미수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서 재판 쟁점 가운데 하나가 형량이라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권 씨에게 치료 감호를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느냐와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일정 시설에 유치해 놓고 뭐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신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검찰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권 씨가
이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져서 네. 성추행 혐의로 이제 성추행한 경험이 있고 네. 이번 사건과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심원단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네, 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일단 가둬놓고 치료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드문 사건 뒷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업계의 10,000번째 등록 법무사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박환 광주 전남회 법무사를 10,000번째 법무사로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지 27년 만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년 후견을 받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롯데가 형제 간 경영권 분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국선 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보수가 낮다, 선정 및 배당 절차가 자의적이다라는 이유로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김영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등 경제전문가 5명을 비상임 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진웅 부장판사가 법인 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8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